이 권준기 기자와 이제 검찰을 주로 취재하는 권준기 기자, 그리고 이 경찰을 주로 취재하는 이제 이만수 기자. 이 취재는 지금 굉장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방송도 협조가 잘 되고 있는데 이 수사도 유병헌 씨, 이 검경 공조가 굉장히 빨리 됐더라면 유병헌 씨가 사망하기 전에 5월 25일 송치제 별장에서도 검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경찰은 그 죽은 유병헌을 놓쳤고 검찰은 산 유병헌을 놓쳤다. 그래서 뭐 양쪽 모두 사실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똑같은 국가기관의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누가 더 잘해서 돋보이느냐 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책임져야 될 유병헌 씨가 사실 관심을 받는 것도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가장 큰 당사자라고 지목이 됐기 때문이잖아요. 또 앞으로 있을 그 여러 가지 구조 작업과 또 여러 가지 배상과 보상 문제에 있어서 상당 부분 재산 환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받았던 건데, 일단 이렇게 숨진 채 발견된 거에서는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책임에서 그 공조라는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공교로운 게 사실은 이 검경 간의 그 수사공조 지적이 사실 꾸준히 나오고 있었고, 그 이후로도 검찰에서 그 기자들이 물어보게 되면은 뭐 브리핑 때나 물어보게 되면은 심지어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는 유병헌, 유대균을 경찰이 잡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심정으로 경찰에 협조하고 있다. 100%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병헌 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이후에 사실 그 얘기가 거짓말인 게 드러났죠. 결정적인 게 순천 별장의 비밀 공간,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10억 원의 돈가방의 존재에 대해서 경찰에서 물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해줬다는 겁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유병헌 씨가 압수수색 당시까지 있다가 정말 몰래 나갔고 돈도 놓고 갔을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나갔다는 걸 알았다면, 조력자도 없이 나갔다는 걸 알았다면 차량 검문 검색 위주가 아니라 숲이나 밭 등 이렇게 야외를 주로 검문 탐색을 했을 텐데, 그 검찰이 정보 공유를 안 하는 바람에 정말 헛발질을 했던 게 아니냐. 정말 경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분통을 터뜨렸던 그런 자, 지금 뭐 속보랄까요? 뭐 일단은 새로 들어온 또 소식이 있습니까? 유대균 씨를 지금 경찰이 체포를 해서 그 광수대로 압송을 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안에서도 조금씩 조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일단은 간단하게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유대균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죠, 유병헌의 사망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포되는 순간까지 모르고 있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자동차 안이긴 하지만 지금 뭐 도착하기 전이니까 자동차 안에서 일단은 간단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그 유병헌의 사망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피 과정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4월 한 22일쯤이었다고 해요. 그 지금 오늘 함께 체포된 그 박수경이 차를 태워서 유대균을 그 오피스텔에 먼저 내려줬고요. 박수경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 오피스텔 주위를 몇 바퀴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오피스텔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그 오늘 과연 뭐 유대균 씨가 그 아버지인 유병헌의 사망을 아느냐 또 혹은 모르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게 유대균의 진술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 공교로운 상황이네요. 사실 아버지의 죽음이 공식화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거의 엄청난 뉴스로 알려진 오늘인데, 아직까지도 그 부친의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모르고 있었다. 그 정도로 이제 운둔하는데, 도피하는 데만 이제 집착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유대균 씨가 이제 기초 조사를 받고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경찰에서는 이제 신원 확인하고 구체적인 혐의 같은 것은 조사하지 않죠? 글쎄요, 일단은 지금 뭐 또 경찰에서 알려오는 바로는 지금 권준기 기자 설명대로라면은 유병헌의 신병이 9시 반쯤에는 검찰에 도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시쯤에 경찰이 먼저 간단하게 조사를 하고 9시 반쯤에는 그 검찰로 인계가 된다는 건데, 지금 경찰 설명대로라면은 간단하게 도피 과정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또 왜 그러냐면은 경찰도 이유가 있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유병헌의 사망 원인에 대한 수사는 지금 경찰, 그러니까 전남에 꾸려진 경찰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기 때문에 유병헌의 어떤 도피 과정, 그렇다면은 유대균이 도피를 하면서 유대균은 혼자 도피를 한 거냐, 아니면은 그 당시에 이미 뭐 그 유병헌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도피의 흐름을 함께 모의한 뒤에
그 도피를 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검찰의 신병이 인계되는 시간이 한 9시 반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근데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요. 9시쯤에 경찰에 도착을 해서 10분쯤에, 9시 10분쯤에 지검으로 이송이 된다는 지금. 그렇다면 이야기가 아무래도 뭐 있거든요. 9시 10분쯤에 다시 검찰로 이송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조를 해서 합의를 본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인천광역수사대 한 19시쯤, 저녁 9시니까 앞으로 한 10분 정도. 한 10여 분 네. 뒤쯤에 네네. 이 유대균과 박수경 그리고 이 하모 씨 그 세 사람이 이제 압송이 돼서 한 10분 정도 기초 조사를 받은 다음에 이제 인천지검으로 압송이 될 지금 일단은 계획인 그 겁니다. 하모 씨 같은 경우에는 함께 체포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먼저 그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가 먼저 그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먼저 도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수행원이자 도피 조력자죠. 그 하모 씨의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시차를 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네. 부분도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가 같은 네. 차 안에서 이동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네. 둘이 뭐 경찰이 보고 있는데 입을 맞추거나 진술을 어떻게 맞출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뭐 같이 체포됐으니까 함께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승합차로 사실은 같이 움직일 수도 왜냐면은 있고. 조사 과정에서는 네. 그 피해자의 답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관이 어떤 내용을 묻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네. 같이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이 사람한테 이 질문을 하는 거를 가지고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가정이라면은 둘을 분리해서 이송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도착하실 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죠. 네. 네. 자, 이 스튜디오에 이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도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국과수에서 이 변사체 신원이 유병헌 씨가 맞다. 최종적으로 오늘 오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공교롭게도 오늘 오후에 저녁 7시에 전격 유대균 장남 유대균 씨가 체포가 됐습니다. 당초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 아들 대균이가 자수를 할 것이다. 아니면은 뭔가 또 뭐 은둔을 할 것이다.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제3자에 의해서 뭔가 병고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는데 오늘 전격 체포된 거에 대해서는 이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이제 YTN에 오면서 그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왔는데요. 지금 이 한 곳에 계속 은둔해 있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제 그것이 이제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검거가 이제 된 것인데 정말 검거냐 아니면 누가 측근이 아니면 또 뭐 구원파의 그 누가 뭐 제보를 해서 사실 검거가 된 것이냐 오늘 사주를 했구나. 사주랑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검거라고 했을 때는 뭐 우연치고는 너무 그 타이밍이 상당히 좀 절묘한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 왜냐하면 첫째가 어쨌든 오늘 그 국과수에서 최종 그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어쨌든 유병헌이 맞다. 사망자가 유병헌이 맞다라고 일단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고 나서 불과 이제 몇 시간 만에 어쨌든 지금 검거의 형식으로 되었다고 하는 점이 이것이 과연 정말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이 시점에서 이렇게 잡혀주는 형식이 뭐 된 것은 또 아닌지 네. 또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측근의 조언 또는 어떤 조력의 결과인지 이 부분이 사실은 또 다른 의혹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균의 어떤 그 검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수사의 그 탄력을 받게 될 그런 요소들이 그 상당히 그 많다는 것이죠. 네. 그야말로 그 4월 16일 그 이후부터 4월 19일 과연 누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 다음에는 누가 도와줬고 그 다음 행적들이 이제 계속 밝혀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네. 크고요. 네. 이 교수께서는 뭔가 오늘 체포되는 과정이 뭔가 좀 애매모호한 점도 있다. 그런 배경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네,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그 검거가 되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왜 오늘이냐는 거죠. 뭐 우연이면 뭐 우연으로 뭐 볼 수밖에 없지만 특히 그
아버지의 사망을 모르고 정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그 아버지의 그 사망 자체가 오늘 국가수의 부검 결과로 최종 그 정도 좀 이상하긴 해요. 확인되었기 때문에 된 것인지. 경찰은 체포했을 때 아버지의 죽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냥 그 근거가 이제 어떻게 이제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한 것도 뭐 면밀한 이제 조사가 이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어머니 그 권인자 씨가 검거된 장소가 분당 금곡동 근처란 말이죠. 네. 그러면 분당 금곡동과 용인 수지는 차량으로 불과 10분이 안 걸리는 이제 그런 곳이거든요. 네. 또 그 최근에 그 보도에 의하면 금곡동 근처에 모 초등학교에서 사실은 이제 서로 조를 한 것이 있었다. 이런 이제 보도도 있었던 거로 있었죠. 보면 네. 이 한 장소에서 나오지 않고 3개월을 지냈다라고 하는 벌써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단 추정이 되고요.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 모자 관계, 특히 그 어머니와 그렇게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는 장남 유대균이 그 장소를 전혀 한 번도 안 나왔겠느냐.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그대로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계속 분석하고 계신데 그 오피스텔에 언제까지 있었는지는 뭐 아마 지금 뭐 진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있을 텐데 그 오피스텔 그러니까 유대균과 박수경이 검거된 오피스텔의 CCTV를 분석을 해봤더니 CCTV 분석 기간이 열흘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그래서 열흘 동안에는 아무도 거기서 뭐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열흘 동안은 그 안에 오피스텔 5.8평이고 복층으로 돼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열흘 동안에는 어쨌든 간에 유대균과 박수경 둘이 그 안에 사실상 숨어 지낸다는 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열흘이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그러니까 오늘부터 거꾸로 열흘 전이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CCTV의 그 보관 기간이 한 열흘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보이는 것 같고 일단 지금까지 조사대로라면은 4월 22일쯤에 그 이쪽에 도착을 해서 유대균 먼저 오피스텔로 들어가고 박수경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몇 바퀴 더 돌고 오피스텔로 들어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께서는 4월 22일경에 그 오피스텔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네, 그 석 달 이상을 계속 그 한 장소에서만 운동하고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다른 의혹도 있다. 일단 뭐 지금 설명은 음식 이제 석 달 동안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있으려면 음식이 중요할 텐데 네. 음식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함께 체포된 그 하모 씨의 여동생이 계속해서 날랐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 마지막 음식을 언제 누가 날랐을까도 관심일 텐데 일단 뭐 경찰에서는 CCTV 분석상으로는 열흘 전이니까 그 전쯤에 한번 날라주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열흘 동안 이제 CCTV가 이제 보관이 되고 뭐 삭제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그 최근에 했던 보도에 의하면 금곡동 근처에 2km 반경에 21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장소에서 만났다. 그 초등학교는 벽이 뭐 초록색이고 그 당시에 그 운전은 박수경이가 했고 아마도 그 차 안에서 만나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그동안 어떻게 뭐 지냈는지 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추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그와 같은 것이 어떤 보도와 등등의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집 밖에서 분명히 이제 나왔던 것이고요. 특히 10분뿐이 안 걸리는 그런 지근거리란 말이죠. 금곡동과 지금 그 용인의 수지의 그 거리 자체가 뭐 불과 10분뿐이 안 걸리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추측입니다만 그 권윤자 씨가 그쪽에 뭐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이 아들이 그 금곡동 근처에서 여러 가지 뭐 조우를 했을 가능성 상당 부분 있다. 뭐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CCTV가 이제 지금 그 아파트 안에 있는 그 CCTV를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복도에 오피스텔. 있는 오피스텔 건가요? 아니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길가라든가 또는 어떤 이런 CCTV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혹시 그 차량이 네. 뭐 지나가는 흔적이 있다든가 또는 그 지금 모친의 또 차량이 그쪽으로 간 것이 있다든가 뭐 이런 또 종합적인 분석을 해보면 정말 어느 정도 그곳에 머물렀던지 뭐 이런 것이 파악되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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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석 달 동안 계속 있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뭐 어디 갔다가 이동을 했는지 이제 추가 이제 수사 과정에서 나오겠죠. 일단 뭐 지금까지 진술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 뭐 또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데 네. 석 달. 간단하게 조사가 됐는데 이동 과정에서 일단은 석 달 4월 말 이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 유대균 같은 경우에는 다소 어머니 쪽, 그러니까 권윤자 씨와 더 이렇게 친분 관계가 많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뭐 유대균 씨가 오피스텔에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박수경 씨가 직접 나와서 권윤자 씨를 접촉했을 가능성은 뭐 어느 정도인지는 글쎄 모르겠지만 제3자를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그 뭐 잘 지내느냐 아니면 어떻게 지내느냐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음 은신처로 뭐 어떤 다음 은신처로 옮기는 도피 작전을 모의했을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는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처에 다른 CCTV라든지 뭐 차량이라든지 사실은 오늘 잡았지만 앞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해야 할 부분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거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그 둘이 지금 셋이 함께 있었다고 했나요? 두 사람. 두 사람이죠. 박수경, 유대균. 네. 그러면 두 사람이 언제나 행동을 뭐 같이 했으리라고 보장은 없죠. 물론 이제 유대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적 특징이 있으니까 집안에 뭐 어느 정도 계속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박수경 씨는 나름대로의 어떤 메신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그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또 착안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점이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면 지금 그 유병원의 도피 행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또는 뭐 사망과 관련된 정보도 파악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이 어머니가 어쨌든 그 친엄마 아닙니까? 근데 그 친엄마가 지금 그 박수경 씨에 대한 뭐 이야기 자체를 뭐 전혀 지금 하고 있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제 그 구속 상태에서 받고 있는 것인데 그 이 친엄마가 지금 그 순천에 그 기획을 하는 데까지 이제 아주 관여를 했었고 순천에까지 그 측근으로서 함께 있었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헌금이라든가 이 자금에 있어서도 그 많은 이제 관리 내지 역할을 한 것으로 이제 봐서는 그럼 딸하고도 뭔가 연락이 있었을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아무래도 이제 그 모녀 뭐 지간이라고 박수경. 하는 박수경 씨 네,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유대균 씨의 그 체포로 인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베일에 흡사인 이 유병원의 그 사망에 관한 뭐 정보 자체도 상당히 그 파악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자, 지금 현장에서 소식이 들어왔는데 네. 한 5분쯤 뒤라고 하네요. 그 유병원 씨의 장남인 유대균 씨가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인천지방경찰청 그 광역수사대에 도착하는 게 5분쯤 뒤라고 하니까 처음 예정됐던 시각보다는 한 5분 정도 늦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저희 취재 기자들이 지금 여러 명이 뭐 각 인천청도 취재를 하고 검찰도 취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은 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유병원이 죽은 뒤에는 남은 게 가장 중요한 게 유대균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유대균을 추적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해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유대균의 은신처로 경기도 용인 쪽 아니면은 이 충북 쪽에 은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 이쪽으로 좀 압축해서 조금씩 이렇게 좁혀 나가고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게 뭐 타당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그 충북 그 지역에 유기농 그 업체가 이제 그 유대균 씨 명의로 돼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 소시지를 파는 공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소시지 이름 자체도 힘세지 소세지였나요? 뭐 그런 등등이 있었고 그 아파트에 대한 관리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경찰 입장에서는 또 지난 달에 그 이상환 씨, 이석환 씨. 이석환 씨, 상무. 이석환 상무. 상무도 네.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거기에 이제 제보를 얻어서 용인에서 역시 검거가 됐단 말이죠. 용인 그 장소가 광교 영통이었죠. 영통의 모 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통과 또 수지도 사실은 뭐 10분 거리, 5분 거리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것을 착안을 해서 이 용인과 충북 지역에 착안을 해서 어쨌든 뭐 잠복이라든가 기타 그 첩보 수집을 한 것으로 뭐 예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유대균 씨가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행방이 확인된 게 지난 이 4월 21일. 4월 21일 그러니까 이제 출국 금지된 사실을 알고 출국하려다가 이제 도망 다니기 시작한 게 4월 19일. 네네. 근데 4월 21일 어머니 권윤자 씨를 그 분당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났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진 게 마지막 그 유대균의 행적이 이제 거기서부터는 네. 이제 오리무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또 다른 게 그게 그런 소식이 이제 일부 언론에서 알려져서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런 적은 없었다라는 게 경찰의 공식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권윤자 씨, 그러니까 유대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과 더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권윤자 씨와 뭐 접촉을 했다. 그러니까
유대균 권유자 접촉설이 한때 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아니라고 했었는데 조금 더 엄마니까 뭐 그렇죠.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사실 그 경찰이나 검찰이 집중적으로 추적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그쪽 중심으로 해서 은신처라든지 뭐 도피처를 뭐 이렇게 보고 다니면서 마땅한 곳을 찾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그 이제 수사 초반에는 그 권은자 씨는 전혀 어떤 관심의 대상이 사실 그 아니었었죠. 처음에는 아니었죠. 처음에 뭐 한 달가량은 전혀 대상이 아니었어요. 뭐 어떤 혐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뭐 참고인 조사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와중에 유대균 씨와 이제 접촉을 하는 것이었는지 어떤 것이었는지 결국은 이제 이 권은자 씨, 또 유대균 씨, 또 유병원 씨 뭐 등등의 어떤 연락망과 어떤 지원 세력, 그리고 지원 세력 자체가 정말 분리돼서 운영을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은 서로 연결이 되었던 것인지 뭐 등등에 네. 대한 파악도 속도 있게 수사가 되리라고 생각되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현장 상황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잠깐 정리해드리면은 잠시 뒤에 이제 그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가 광수대에 도착을 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궁금해하셨잖아요. 그 같은 차에 네. 과연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가 타고 있는지 아니면은 따로 타고 있는지 궁금해하셨을 텐데 지금 확인된 바로는 유대균 씨를 앞송하고 있는 차량이 먼저 광수대에 도착을 하게 된다고 하고요. 네. 뒤에 이어서 박수경 씨가 타고 있는 차량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현장에서 지금 뭐 사실 급히 올라오고 있는 소식이라 네. 약간의 뭐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들어오시는 화면 보시면은 네. 같은 차에 타고 있는지 아니면은 차례로 들어올지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저희가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보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장에 그 취재원이 또 이 취재 기자가 바로 전해오는 것을 이만수 기자가 지금 전해드리고 네, 있기 그렇죠. 때문에 뭐 약간의 약간의. 그러한 그 오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자, 지금 인천광역수사대 바로 앞입니다. 이 취재진들이 보시다시피 벌써부터 이 유대균이가 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취재진들의 이 경쟁이 치열한데요. 이 화면 계속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이 유대균 씨가 그 이제 친엄마로 알려진 그 신명희 씨 딸, 그러니까 이 박수경 호위 여성 호위 무사라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엄마가 이제 체포되기 직전까지는 그래도 엄마하고 딸하고 뭔가 이제 연락을 하면서 유대균과도 뭔가 연락이 될 가능성이 많았을 텐데, 친엄마가 체포된 뒤에는 유대균과 이 박수경이는 조금 이 구원파의 어떤 핵심이라든지 유병원의 그 도피를 도와줬던 사람들과는 좀 연락을 잘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못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전혀 지금 뭐 밝혀진 바가 이제 없긴 한데, 그 일반적으로 모녀 관계는 더 이제 뭐 돈독한 것이 이제 뭐 보통이라고 봤을 때, 더군다나 그 이 가족 자체가 네. 그 지금 들어오는 얘기로는 곧 그 유대균 씨가 광수대에 도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그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또 사실은 반드시 검거됐어야 될, 그리고 또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너무 좀 늦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검거가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인천지방경찰청장도 직접 현장에 나와서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취재진들이 지금 저렇게 광수대 앞에 모여서 유대균 씨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저희가 뭐 지금까지 확인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덩치도 크고, 또 이 유대균 씨가 예전에는 유도 선수로도 활동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덩치가 큰 모습이었는데, 과연 이 장기간의 도피 활동 속에서 뭐 어떻게 좀 모습이 사리고 어떻게 네. 변했는지 수척해졌을지 네. 그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균 씨의 흔적에 대해서는 거저 알려진 게 없어서 최근의 모습도 그렇죠. 솔직히 최근 모습, 궁금합니다. 예, 또 많은 관심을 가질 예. 수 있었던 이유는 혹시 장기 도주를 위해서 그야말로 뭐 성형 수술을 또 한 것은 아니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또 관심도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얼굴은 또 그대로인지, 또는 뭐 일부 설에 의하면 장기 도주를 위해서 체중을 아주 급속하게 뭐 감량한 뭐 또 이런 상태는 아니었는가, 뭐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조금 긴장이 뒤에 되면, 이제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궁금증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네. 당초에는 저녁 9시쯤 인천광역수사대에 압송이 돼서 이제 유대균과 박수경이가 이제 도착할 것으로 예정이 됐는데 한 10여 분 이상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곧 네. 이 유대균과 그 여성 호위무사로 알려진 수행원 이 박수경 씨가 인천광역수사대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유대균 씨,
아버지 오늘 근데 그 체포되는 과정도 좀 공교롭게도 그 검찰이 선처를 하겠다. 앞서도 이제 우리 이만수 기자가 이제 유병헌 씨가 죽고 나서 남아있는 이제 꼭 잡아야 될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제 유대균 씨, 양회정 씨, 그리고 이제 이른바 원조 김엄마, 이 핵심 세 사람인데 오늘 유대균 씨가 잡혔거든요. 그런데 선처를 하겠다. 검찰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경찰이 단독으로 작전을 펼쳐서 긴급 체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경찰이 저렇게 추적해서 곧 체포가 임박해 있다는 사실 좀 모르고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럴 가능성 상당히 이제 뭐 있는 것인데요. 결국 이제 현재까지도 사실 뭐 경찰 따로, 뭐 검찰 따로의 어떤 뭐 수사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그 중요 인물들을 검거하는 것을 보면 다 이제 경찰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이제 그 권은유자 씨도 사실은 이제 그 경기경찰청 광수대에 잡았고요. 네. 또 아까 이석환 씨도 충북경찰청 광수대, 또 이번에 유대경, 박수경도 인천 광수대에서 뭐 잡은 걸 보면 네, 어쨌든, 이제 곧 돌아온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유대균 씨 저녁 7시쯤 용인 수주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이 인천광역수사대 경찰에 이 전격 체포가 됐습니다. 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한 1시간여 동안 문을 열지 않고 조금 버텼지만 네. 문을 연 뒤에는 별 저항 없이 이 경찰에 순순히 체포가 됐다는 소식이고요. 지금 압송이 돼서 곧 머지않아서 이 인천광역수사대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대균 씨가 탄 차량이 먼저 도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박수경 씨가 탄 차량이 그 뒤를 이어서 도착을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유대균 씨의 혐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일단은 그 세모그룹 계열사에서 컨설팅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품권 수수료 또 뭐 고문료 명목 등으로 해서 거의 뭐 100억 원 가까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네. 그러니까 횡령 혐의가 될 테고요. 또 그 뭐냐면은 유병헌 씨가 또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인물로도 사실은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대균 씨가 동생 혁기 씨와 함께 그 세모그룹에 보면 지주회사 격을 하고 있는 회사가 한 곳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그 대주주로 있는 만큼 거기 그러니까 아버지 이미 숨진 유병헌의 뒤를 이어서 동생이죠. 동생인 유혁기와 함께 그 세모그룹을 이끌 후계자로 지목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검찰은 그 유대균 씨보다는 유혁기 씨를 어떤 경영상 그리고 종교 지도자 구원파를 물려줄 종교 지도자로 유병헌이 일단은 뭐 지목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이 더 많았습니다. 네. 네. 네, 그런 면도 있고, 네. 그 최근 뭐 보도 등에 의하면 그 측근의 증언에 의하면 그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그 평상시에 그 유병헌이 유대균에 더 많은 의미를 두어서 뭐 언급을 했다라고 뭐 하는 것도 있는 거 보면 어쨌든 장남으로서의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었고, 다만 이제 시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하면 유혁기는 상당히 아주 결단력도 있고 어떤 종교 후계자로서 뭐 역할을 하지만 유대균은 상당히 그 나약한 면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 뭐 그와 같은 평가를 아버지 지금 차남 뭐 유혁기 씨는 해외에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그 종족조차 지금 네.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요. 지금 그나마 지금 유대균 장남을 체포해서 앞으로 이제 유병헌 씨 관련한 수사가 이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유대균 씨는 지금 4개 회사의 최대 주주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이온 아이 홀딩스, 다판다, 그리고 트라이곤 코리아, 한국제약 4개 회사의 최대 주주로 이름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 경영 개입이라든지 배임, 이제 횡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조사를 집중적으로 받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유병헌 씨 차명 재산으로 뭐 굉장히 수천억 원대의 지금 차명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균 씨가 이제 체포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결국 이제 그 차명 재산을 지금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떻게 그 돈의 흐름 자체가 이제 왔는지 등에 있어서 어쨌든 그 관련인이 바로 체포가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진술에 대한 압박에 있어서 가능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그 자금의 흐름과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뭐 비자금 내역이라든가 뭐 등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거의 뭐 도착을 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장에 지금 사실은 저희 취재 기자도 나가 있거든요. 네. 이영원 기자 포함해서 저희 취재진도 나가 있는데 한 500m 앞쯤에 그 유대균 씨가 탑승한 차량이로 추정되는, 아직 뭐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500m 앞에, 여기가 이제 그 광수대 현관쯤으로 보이는데 네. 여기서 한 500m 정도 앞에 떨어진 곳에 유대균 씨가 탑승한 차량, 그러니까 그 경찰에 체포가 돼서 저쪽에서 곧 내려서 들어올 것 같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뭐 자막으로 나가고 있지만 그 유대균 씨가 지금 네. 인천광역수사대 앞에 도착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뭐 아직까지는 유병원 씨가, 아버지인 유병원 씨가 숨진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광수대 현관이 되고 그 앞에가 좀 어둑어둑하고 까맣게 돼 있어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일단 저 앞은 뭐 그 광수대 현관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밤 시간이기 때문에 명확히 확인은 안 되는데 한 500m 정도 앞에까지 그 유대균이 탑승한, 그러니까 경찰이 유대균을 체포해서 압송하고 있는 차량이 도착을 했다라고, 지금 차량 한 대가 광수대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화면이 다소 작아서 안 보이실 9시 텐데 13분인데요. 네네. 네. 이제 모습을 곧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차는 이미 도착을 했고요. 네, 지금 어두워서 정확히 확인 안 되실 텐데 저는 이제 보니까 확인이 되거든요. 네. 네, 지금 들어오고 네. 있는 모습이. 지금은 경찰 예. 차량이고요. 이 차 뒤에 아마 탑승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차량인지는 정확히 확인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제 유대균 씨가 경찰에 이제 도착을 하면 네, 지금 뭐 이제 유대균 씨가 네. 도착을 네. 하니까 취재진들도 현장이 급박하게 시끄러워지는 거 움직이고 보니까 있고. 이 유대균 씨 차량이 도착을 해서 곧 머지않아 이 이제 현관 문 앞으로 취재진 내리게 앞에 되면 내리게 되면 내릴 이제 것으로 보입니다.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 저 승합차 안에서 나올 모양이죠. 자, 한번 보시죠. 네. 네, 유대균입니다. 아버지 사망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버지 사망 사실 듣고 지금 심경이 어떠셨나요? 언제까지 도주하실 생각이셨나요? 자수할 마음이 있으셨나요? 국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십니까?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도주 중간에 가족들하고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심경이 어떠십니까? 그것만 짧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한 말씀 해주시죠. 부모나 자식은 돌아가신 분들 많이 뭐 얘기하긴 했어요. 네. 네. 유병원 씨의 장남 유대균 씨가 인천광역수사대에 도착을 해서 이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올라갔는데요. 네. 이 취재진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만수 기자. 네네. 지금 심경이 어떠냐? 지금은 네, 이제 이제 박수경 박수경 씨의 씨가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유 회장 사망 소식 알고 계셨나요? 유 회장 사망 소식 언제 들으셨습니까? 언제까지 도주하실 생각이셨나요? 네? 한마디 해주시죠.